연경이 나새끼 키우기 10화 연애에 관하여. 구독자님들 안녕하세요. 너무 오랜만에 영상으로 찾아왔어요. 사실은 요즘 자꾸 무기력해서 잠을 엄청 많이 자고 좀 늘어져서 지내고 있었어요. 5주 만에 예약된 정신과 진료를 받으러 갔더니 원장님이랑 상담하면서 체크해 본 우울증 평가 점수가 높아져 있더라고요. 7점 이하가 건강한 사람이고 24점 이상이 매우 심각한 상태인데 23점이 나왔다고 해서 좀 놀라기도 했어요. 저한테 요즘 불안을 자극하는 일들이 좀 있어서 그게 트리거가 된 것 같아요. 무기력한 중에도 밥 잘해 먹고 잘 웃고 조금이라도 운동하려고 노력하며 지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약을 조절해서 받아오고 지금은 좀 더 기운 차리려고 합니다.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주 1회 이야기 나누러 오도록 더욱 노력할게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어디부터 어디까지 이야기해야 하나 고민 중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남편이 보면 좀 거시기 할 수 있어서다. 남편이랑 나의 연애 이야기만 할지, 나의 첫사랑부터 이야기할지, 자세한 에피소드도 같이 이야기할지 상당히 고민을 했다. 왜냐하면 20살 시절의 사랑부터 지금까지의 사랑에서 배우고 성장한 것이 어마무지하기 때문에 구독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아무래도 남편이 신경 쓰여서 엄청 디테일하지는 못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자니 추억이 하나 떠올랐다. 20대 초반부터 만났던 사람이 내가 투병 중일 때 스테로이드 부작용으로 24시간 중 2시간도 겨우 자던 그때 밤새 셰익스피어의 한여름밤의 꿈을 읽어주었다. 현 남편 아님 주의. 나는 여중여고를 나왔고 성범죄 피해로 남자에 대한 두려움과 혐오감도 있었다. 그리고 딸들은 아빠를 보고 남성상을 그려간다는데 남편으로서 아빠의 모습은 결혼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도록 했다. 특히 동갑내기 부부는 많이 싸운다는 성급한 일반화를 하기도 했다. 엄마는 결혼하지 마, 혼자 살아. 그러니까 앞가림을 잘해야 해 라는 말을 자주 했고, 반대로 아빠는 결혼은 이유 없이 그냥 당연히 해야 하는 인생의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했다. 오빠와 내가 결혼도 하고 애들 낳을 거라고 믿었던 것 같다. 아빠가 그런 뉘앙스를 풍기면 밉살 맞게 말했다. 아빠 같은 남자 만날까봐 결혼 안 해. 이렇게 말할 때 내 나이는 10대 후반에서 20대였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하면 나는 동갑인 남편이랑 결혼해서 아빠랑 엄마보다 100만 배쯤은 행복하게 지내고 있다. 그리고 20대보다 더 둥글둥글하게 사랑하며 지내는 지금의 내가 좋다. 서투르고 지치는 연애를 했던 20대의 시간이 보통 힘들었던 게 아니었다. 그때는 지금보다 더 자기중심적이고 그게 당연했던 날들이었다. 물론 힘들었던 만큼 순수하게 사랑했고 좋은 추억도 많다. 그때의 나는 거절하는 법도 요구하는 법도 몰랐다. 건강하게 싸우는 법을 몰랐다는 뜻이다. 그래서 상처를 준 기억이 참 오래오래 마음이 아팠다. 그때는 내가 상처받은 것만 크게 느꼈는데 시간이 갈수록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다는 사실이 너무 괴로웠다. 당시 오래 만났던 연인과의 연애에서 많은 것을 깨달았다. 이를테면 내가 무엇에 결핍이 있는지, 내가 어떻게 화를 내고 무엇에 민감한지, 어떤 사랑을 하고 싶고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를. 결국 사랑은 타인을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해서 자기를 아는 것으로 끝난다는 어느 작가의 말처럼 그런 것이었다.
나중에서야 내가 엄마 아빠에게 화를 내는 방식으로 남자친구에게 화를 낸다는 것을 깨달았다. 자상하지 않은 아빠에게 상처받은 엄마의 모습이 나에게 투영되어 상대가 조금만 내 기준과 다르면 화를 냈다. 사실은 두려웠던 것이다. 내가 더 자주 만나고 싶어 할 때, 군 입대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매일 후배들과 가요제 연습을 한다고 할 때 엄청 서운하다고 느꼈다. 그땐 내가 맞고 내가 틀리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나는 상대가 나를 덜 사랑할까봐, 내가 더 사랑해서 외로울까봐, 자상하지 않을까봐 미리부터 겁을 내고 있었다. 그리고 그게 건드려지면 엄마가 아빠에게 화를 내듯이 예민하고 공격적으로 굴었다. 그도 나에게 참 좋은 사람이었고 나도 그에게 좋은 사람이었지만 우리는 때때로 부딪히고 자주 싸웠다. 아직 스스로에 대해서도 깊이 모르던, 알아가고 있던 20대의 사랑이었고 연애였다. 그와 나는 7년을 만나고 헤어지는데 5년이 걸렸다. 서로 마음이 식었다기보다는 양쪽 모두 개인적인 상처로 서로의 아픈 시간을 포용해 줄 여력이 없었다. 진심으로 행복과 안녕을 빌어주며 헤어졌다. 나의 삶에서 중요한 건 사랑이었다. 사랑을 주고받을 때 힘이 난다. 표현을 주고받을 때 에너지가 생긴다. 이건 꼭 이성과의 관계에서만 그런 것은 아니다. 그래서 스스로 사랑주의라고 칭하기도 한다. 엄마는 너무 가난한 집에 시집와서 넌덜머리나게 고생했다고, 그래서 너희도 고생 많이 했지 않냐며 돈 많은 남자를 만나야 한다고 어릴 때부터 주입했다. 그럼 나는 더 삐딱해지곤 했다. 난 결혼을 안 할 거지만 우리도 돈 없는데 왜 상대는 돈이 많기를 바라? 돈 많은 남자도 다 조건 봐. 그 사람들이 왜 나랑 결혼해? 그리고 난 결혼한다면 나를 더없이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날 거야. 이렇게 말했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말했다. 생각해보니 네 말이 맞는 것 같다. 돈도 없는데 사랑해서 한 결혼도 아니어서 더 힘들었던 것 같다고. 추억할 시절조차 없어서 더 싫었던 것 같다고 했다. 사랑하는 사람 만나라고. 그런데 연애만 하라고, 결혼은 안 해도 된다고, 애 같은 것도 낳지 말라고 했다. 삶은 현실이다. 이왕이면 돈도 많으면 좋다. 당연하다. 내가 아끼는 동생들에게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라고 말한다. 많이 만나보고 외적, 내적 조건이든 원하는 사람을 만나면 된다고. 내가 노력하고 쟁취할 수 있으면 당연히 그래도 되는 거라고. 그게 속물인 게 아니라고 한다. 내가 사랑하는 동생들과 친구들이 자상하고 경제적 능력도 있어서 더 행복하고 더 나은 삶을 사는 게 좋지 고생하며 살길 바라지 않는다. 속물이나 허영의 기준을 명확하게 정의할 수 없지만 내가 원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는 노력이 속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둘 다 있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다. 그리고 나 역시 내가 상대를 많이 사랑하고 경제적인 것도 많이 지원해 줄 수 있는 능력이 된다면 너무 좋을 것 같다. 그런데 만약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한다면 나도 많은 고민을 해본 결과 나는 그 사람 자체, 그러니까 나랑 얼마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인지가 중요했다. 돈이 많아도 충분한 사랑의 표현과 행동이 없으면 외로울 것 같았다. 이것을 잘 판단해야 한다. 나는 명품 가방이 없어도 프로포즈 반지가 없어도 괜찮은 사람이다. 이게 너무 서운하고 용납할 수 없다면 그런 것들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 한다. 문제는 30이 넘고 나니 일단 사람을 만나는 게 어려웠다. 공무원이 되고 나서 몇몇 개념 없는 어른들은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30이 넘었지만
사회생활 경험도 없고 순딩순딩 하던 시절이었기에 받아치지도 못했다. 공무원 사회는 남자들이 다 일찍 결혼해서 여기서 너는 못 만나. 그냥 나이 먹었으니까 아무나 만나서 대충 결혼해야지. 너님 딸이나 아무나 하고 결혼시키라고 받아쳐볼 걸 하는 마음이 이제야 든다. 결혼은 꼭 해야 할 일이 아니다. 나랑 맞는 사람이 없으면,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없으면 안 하면 되는 일이다. 흔히 너는 나이도 많은데 눈이 높으니까 기준을 낮춰서 만나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말에 휘둘리지 말자. 그렇게 결혼하면 행복할까? 20대의 나는 결혼 생각이 없었다. 부모님이나 이모들의 결혼 생활을 보면서 결혼은 끔찍한 거라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내 또래의 지인들이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걸 보고 내심 충격을 받았다. 아, 서로 맞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아껴주며 살면 행복한 거구나 하는 진리를 깨달았다. 그래서 소개팅도 하고 결혼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나도 그런 사람을 만나 건강하고 행복하고 순조로운 연애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게다가 그쯤에 엄마랑 사이가 좋지 않아서 더 외롭게 느껴졌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서상 특히 나이가 좀 먹은 여자가 나 연애하고 싶다고 강하게 어필하면 뭔가 좀 부끄럽달까? 없어 보인달까? 자존심이 상한달까? 하는 느낌적인 느낌이 있다. 하지만 사랑의 욕구는 자연스러운 일이고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그런데 30대 초반이 지나고 사람을 만날 기회가 더 적어진 것은 사실이었고, 아쉽게도 소개팅은 단기간 안에 사귈지 말지를 결정해야 하는 암묵적인 룰 같은 게 있어서 나는 좀 더 열린 마음을 장착했다. 어느 정도 괜찮다고 여겨지면 일단 만나보기로 했다. 대여섯 번의 소개팅 중에서 2명과 만나보았다. 2번 모두 3개월이 안 되는 짧은 만남이었다. 헤어지기를 너무 잘한 일이다. 가치관도 사고방식도 달랐다. 그러고 나니 조금 허탈했다. 나의 짝은 어디에 있을까? 있긴 있을까? 외롭고 조급한 마음이 들었다. 조급해야 한다고 해결될 일은 아니었다. 정민의 마인드풀 TV 영상을 보면서 마음을 정리했다. 누군가 있든 없든 건강하고 행복하게 즐겁게 내 삶을 살아간다면 인연은 있다고, 오고 있다고 믿기 위해 노력했다. 실제로 우리 고모는 40에 결혼해서 아기 낳고 행복하게 살고 있다. 그렇게 조급한 마음을 흘려보냈다. 이런 일은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마음을 컨트롤할 때 명상을 하고 마음 공부 영상들을 보았다. 그래서 당시 직장 동기들과 자주 만나서 즐거운 시간을 정말 많이 보냈다. 사회에서 만난 사람들은 진정으로 깊어지기 어렵다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너무 좋은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당시 글해는 밤이라는 독서 모임에 가입해서 활동을 했었다. 내가 활동한 것만 3년 정도 되는데 코로나를 기점으로 모임을 하지 않게 되었다. 운영진으로 활동했었고 즐거운 마음으로 열심히 참여했다. 독서 모임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다. 그게 시야를 넓히는 계기가 되었다. 결혼을 한다면 남편이 안정적인 직업이면 좋겠다고 막연하게 생각했는데 독서 모임에서 다양한 직업군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꼭 그렇지 않아도 괜찮은 걸 알게 되었다. 그러던 중 독서 모임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났다. 첫인상이 참 좋았다. 진중하고 배려심이 많은 사람처럼 느껴졌다. 그에게 먼저 말을 걸었다. 20대에는 절대 못할 것 같던 일들도 30대가 되고 나니 좀 더 쉽게 용기를 낼 수 있었다. 아니, 용기를 내야만 했다? 차도 얻어 타고 고맙다는 표현을 핑계로 쿠키도 구워다 주고 그러다가 밥도 먹게 되고 자연스레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다.
내 블로그 일기에 그 당시 기록들이 있을 텐데 벌써 기억이 가물가물한 것도 있다. 그리고 평범한 연애를 했다. 평범하게 설레고 평범하게 달달한 날들이었다. 내가 가장 바랐던 평범한 시간들이었다. 사랑을 주고받는 일은 인간에게 있어서 자연스러운 일이다. 남자친구가 없고 나이만 먹어가던 시절이 외로웠다. 30대 중반에 들어선 또는 30대 후반이든 40대든 몇 살이었든 이성에 관해 외롭다 말하는 것은 어쩐지 좀 창피하고 부끄러웠다. 좀 없어 보인다고 느끼는 분위기가 있달까? 그런데 말했듯이 그런 감정들은 자연스러운 거고 좀 더 솔직하게 표현해도 되지 않을까 한다. 창피한 일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다. 나 역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피하고 부끄러웠던 것 같은데 푼숙기가 좀 있는 나로서는 솔직한 게 정답이라고 생각하기에 아마 주변에 징징거렸던 것 같다. 드라마에 나오는 능력 있고 예쁘고 멋진 도도 시크한 언니는 아니었다. 외롭다 생각하며 지내던 날들도 있었지만 삶을 즐거이 즐겨보고자 했던 마음이 새로운 인연을 끌어당겼다. 누군가 사람을 어떻게 만나야 하냐고 묻는다면 나 역시 뻔한 대답을 해야 할 것 같다. 즐겁게 친구들이랑 놀고 운동도 하고 소개팅도 열심히 하고 모임도 하고 서점이라도 가고 혼자 카페를 가고 무엇이라도 하라고 그리고 그것을 즐기라고 만날 인연이라면 만나고야 마니까 마음 놓고 하고 싶은 일들을 하며 마음으로 말해주라고. 나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잘 지내면서 당신에게 가고 있습니다. 당신은 어디쯤 오고 있나요? 안다. 오글거리는 뻘소리 같다는 거. 근데 나는 진짜로 그렇게 말해주었다. 그렇게 만난 나의 구남친이자 현 남편과 연경. 우리의 연애는 어땠을까요? 다음 편에서 계속 이야기 나눠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